예, 안녕하십니까. 천자문 익히기. 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이죠. 18번째 과정으로 오늘 배울 8글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천자문은 이렇게 가운데로 잘라서 앞에 네 글자와 뒤에 네 글자, 앞에 구와 뒤에 구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그런 형식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구를 한번 볼게요. 화피초목이라 화피초목이요. 뒤에 꿀을 볼게요. 이 뢰자입니다. 뢰. 뢰급 만방이라 그럽니다. 그럼 화라는 거는 될 화자인데요. 될 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먼저 난 사람은 죽으면서 밑에 난 사람은 태어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런 삶과 죽음이 반복되면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건데요. 인간 사회가. 그런 건 원래 될 화의 본질적인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사람은 태어난 사람한테 뭔가 지식을 전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교육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금의 덕이 그 우리가 이전까지 바로 전 시간 17일차 과정에서 성현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봉황새가 울었잖아요. 그 명봉이 제수, 명봉은 제수요, 그죠? 그 다음에 백마는 백구죠. 하얀 망아지. 백구는 풀을 뜯는다, 식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시경에서 나온 얘기죠. 시경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을 따서 8글자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 8글자는 그렇게 성인군자가 나타나면 이 성인군자라기보다는 솔직히 시경도 그렇고 그 이 풍화송 중에 그 아라는 거는 왕이라든가 귀족을 위한 왕과 제후를 위한 그런 시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천자문이 발생한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흥사라는 사람이 그 위진남북조 시절에, 그러니까 그 북조야 말고 남조에서, 남조가 진나라가 쫓겨와서 송, 제, 양, 진 이렇게 되잖아요. 주흥사가 제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초창기라기보다 약간 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때 사람인데, 그 양무제한테 그 뭔가 죽을 위기를 처하죠. 이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양무제 임금이 너 하루 만에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시를 만들되 어떻게 만드느냐? 같은 글자가 절대 중복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시의 형식을 갖춰서 만들어라 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낸 글자가 이 천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천자문을 하루 만에 밤새서 만들고서 머리가 휘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흥사에 관련된 고사가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게 천자문인데,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을, 그것도 자기가 벌을 받은 입장에서, 그럼 한마디로 반성문인데 왕을 찬양하는 글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시경에서 가져오는 것도 그 풍아 송 중에서 아를 많이 가져옵니다. 이 천자문에 보면 왕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거, 왕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화, 피, 초목이요, 뢰금, 만방이라, 이게 그 성현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 변화가, 그 왕의 덕이, 입을 피자죠. 뭐까지 입느냐? 이 초목까지 그 왕의 덕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초목, 산천 초목까지 입었다 이 왕의 덕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뢰는 이게 원래는 의뢰할 뢰자잖아요 이게. 근데 힘입을 뢰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힘입다. 힘이 그 왕한테 은혜 입음이, 그러니까 힘 입음이
그 미친다 어디까지 이렇게 미치게 됐느냐? 만방에 미친다 이거요. 모든 지역에까지 이 왕의 은혜로 힘입은 것이 다 미쳤다. 파급이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뇌급이란 게 이게 뭐 파급됐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8글자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것이 전부 다 왕한테 아부하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왕님 만세입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천자문이라는 것 자체가 또 여기 또 시의 형식을 맨 뒤에 이제 방자 보이죠. 이렇게 아분을 해놓은 거 이응자 받침. 자,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글자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 들어갈게요. 이번은 어려운 글자가 뭐 한 글자 정도밖에 없네요. 자, 될화입니다. 될화자 이렇게 쓰죠. 해서체로.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 여기 이게 갑골문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똑바로 서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서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신동윤 선생님이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상당히 잘 그렸죠. 요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은 죽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어떤 글에 보면 이거는 뭐 공중제비를 도는 거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가는 사람과 새로 나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 이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될화를 여러분들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또는 옥편이라든가 자전에 검색을 하면 될화자가 이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문맥을 봐도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생뚱맞게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교육. 그래서 지금 임금의 덕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아주 많이 의역을 한 건데 그런 얘기도 사실은 교육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왜 교육하다는 뜻이 나오냐? 그럼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 자기 자신이 살면서 익혔던 많은 지혜를 이렇게 건네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될화자에는 교육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도 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세대가 변하면서 윗세대의 지식을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 사회 문명이 이룩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될화자의 원리가 바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이 비수를 들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다. 될화자였습니다. 다음 글자 볼게요. 입을 피자입니다. 입다라는 건데 이게 피동사형인데요. 이게 사실은 입을 피 하는데 내가 쓸게요. 이불 우리가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있죠. 이불 피자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 피는 발음으로도 쓰였지만 이 피자는 발음은 발음이지만 요 이제 짐승 가죽을 얘기하거든요. 껍데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 발음으로 난다 그래서 무조건 그 발음을 쓰지는 않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는 글자를 갖다가 발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라는 발음으로 쓰인 것도 맞지만 이 껍데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의자, 옷감이다 이거예요. 옷감으로 만들었는데 이 껍데기 덮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덮고자 할 때 있는 이불이다. 우리는 이 피자를 당하다, 피동으로 쓸 때 이거밖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안 쓰이고 실제로 이게 옛날 선비들도 이 피자 그러면은 뭐뭇을 당하다 그래서 피동으로 썼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도요. 이 피는요. 뒤에 이제 자자 아들 자자까지 이제 접미사죠. 접미사로 포함하면 베이즈라고 합니다. 베이즈는 지금도 중국에서 이불이에요.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불이었습니다. 이불. 이불인데 이게 내가 덮잖아요. 덮임을 당하잖아요. 이불한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하다. 뭔가 입었다 이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이불을 덮었다. 뭐를 당하다. 뭐 덮임을 당했다. 또 내가 뭔가 입혀졌다. 이러한 의미로 쓰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불이라는 뜻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이건 중국어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입다, 당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살아 있죠. 입을 피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풀초자입니다. 풀초자는 여기도 보면 원래 이 풀떼기밖에 없어요. 풀떼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 위에 요것이 이제 풀떼기인데 이 풀떼기만 가르치다가 요게 이제 아침 조자거든요. 아침 조자 또는 아침 조자라기보다 이게 일찍이라는 얘기요. 일찍. 이르다. 이를 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를 조자가를 붙여서 이 풀초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를 초자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풀이라는 것은 풀떼기라는 건요. 어떤 식물이든 아무리 대단하게 우람한 그런 그 나무도 있잖아요. 맨 처음 이 이른 시기에는 풀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만한 싹이 나죠. 그래서 풀떼기가 되죠. 얘가 꾸준히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꾸준히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자라는 거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처음에는 풀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초자를 보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진짜 10원짜리 몇 개 남는 그 장사를 하면서 야 나 이거 벌어서 언제 집 사냐. 모든 것은 풀떼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풀떼기에서 시작해서 엄청난 나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풀떼기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풀떼기밖에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위대한 학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죠. 나무 목은 간단합니다. 나무 이파리를 뺀 거죠.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파리를 빼고 나무 가지만 이렇게 이 뿌리하고 여기 뿌리하고요. 나무 가지만 이렇게 딴 거죠. 소 전체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이게 나중에 해서로 가서 나뭇가지는 이렇게 펴지고요. 밑에 뿌리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뿌리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 나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참 딱 보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될화부터 읽어볼게요. 될, 화, 이불, 비, 풀, 초, 나무, 목. 한 번 더 갑니다. 될, 화, 이불, 비, 풀, 초, 나무, 목. 네, 그 다음 힘입을 뢰자 가겠습니다. 이 뢰자 중에서 요 글자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묶을 속자인데 뭔가 자루에 있는 그 물건을 귀중한 물건이죠. 그 물건을 요게 그 물건이에요. 가운데에 요 귀중한 물건을 요 양쪽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심지를 넣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 꽉 밀봉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묶을 속자입니다. 묶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묶을 속자를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자루를 갖다가 위에 양쪽에서 묶은 걸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겠죠. 이 그림은 좀 얘를 약간 얘를 좀 많이 무시한 그림인데 사실은 속에 있는 요 자루가 더 중요하죠. 여기는 매듭일 뿐입니다. 그 이제 묶을 속자 옆에 또 칼도자가 있죠. 이렇게 여기 칼이 있죠. 이거는 어지러울 날짜입니다. 날.
또는 발랄할 날이다. 어지럽다, 발랄하다, 일그러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일그러질 날짜라고도 합니다. 요 묶을 속자에 칼도자 있는 거를. 그래서 상당히 발랄한 사람이다 하면 여기에 필발자를 놓죠. 필발자. 필발자는 우리도 이게 생기발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발랄하다는 뜻 전에 원래 본질은 이게 어지럽다, 일그러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루를 묶어놨는데 칼로 그거를 그냥 막 부시고 그러면은 얘가 묶인 게 끊어지겠죠. 끊어져서 막 어지러 이렇게 막 나돌아다니거나 막 이제 벌려지겠죠. 그 속에 이 내용물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다 또는 일그러지다 또는 발랄하다. 이게 발랄한 게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막 이 물건 어지러진 것처럼 막 뛰놀면서 물건도 어지럽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랄할 날짜인데 이게 발음으로 쓰인 것도 있지만 랄이 뇌가 되는 거죠. 랄이 뇌가 되는 건데 이게 뭐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 돈 이거 조개가 아닙니다. 이게 돈이에요. 돈이 들어가요. 돈이. 그러니까 참 이게 속상한데 이게 힘입을 뇌자라는 거는요. 원래 힘입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이제 의뢰하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이걸 찾아보면은 힘입을 뇌라고 안 하고요. 이게 의뢰할 뇌라고 합니다. 의뢰하다. 그때 이제 이 뇌자를 쓰거든요. 의뢰할 뇌자를. 그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뭔가 이 자기가 이제 어지러운 이런 게 있어요. 어지러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준다는 건데 그 여기엔 또 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내가 이런 어지러운 일들을 갖다 해결해 주고 요 보수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사전 찾아보면은 뭐 힘있다라는 것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서 내가 힘 입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냥 맨입으로 부탁 못하니까 돈을 주겠죠. 그럼 임금한테 힘 입다 할 때 지금 2번 천자문처럼요. 이게 힘 입음이 왜 임금한테 힘 입음이 되냐? 우리가 우리 이 개개인들이 백성으로서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임금의 은덕을 힘입죠. 그러면 이 돈은 뭐다?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나라에. 그래서 이게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 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이게 바로 의뢰할 뇌자다. 또는 힘입을 뇌자. 그 다음에 돈벌 뇌자. 이게 돈 번다 그럽니다. 전부 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뜻으로 모든 뜻이 다 풀리게 돼요. 힘입을 뇌자였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미칠급자죠. 아주 단순한 요 사람 인자가 여기 있고요. 근데 이 사람 인자 우리는 해서에서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소전체에서는 요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쓰는 소전체가 그대로 해서에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죠. 여기 보면 이게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얘는 또자가 또라는 뜻이 아니고 손이죠. 손. 여기 지금 손이 보이죠. 이게 손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치다는 게 내가 이제 정신 도라짱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때 우리가 미치다라는 얘기가 하거든요. 미치다.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따라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칠 급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칠 급자는 바로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았다. 그러면은 뇌급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뇌를 주어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힘입음이 미쳤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미칠 급자였습니다. 다음 글자 볼게요. 일만 만자입니다. 우리는 이게 일반 만자가 풀초자에 요게 이제
원숭이죠, 원숭이. 그 원숭이 우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풀초하고 원숭이가 합치니까 일반만이 됐다. 어떤 데에서는 보면은 그 중국에 원숭이가 많이 살았는데 원숭이가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풀에서 원숭이 깍깍깍깍 되는 원숭이들이 많아서 이 일만 반자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글자를 이렇게 외울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갑골을 보자는 거죠. 이렇게 갑골문을 보게 되면요. 전갈 요 위에 여기에 이렇게 집게 있죠. 집게 달린 전갈입니다. 이 전갈 만자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이 만자가 물론 일만 만자로도 쓰이지만요. 이게 또 전갈이다. 즉 곤충으로 쓰이는 많은 그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왜 전갈이냐? 이게 중국의 사막 땅이 이 북쪽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 전갈이 많았죠. 지금도 이 북쪽에 가면은요. 어, 특이하게 저는 이제 직접 아주 목격해서 충격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전갈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전갈이 꿈틀꿈틀 거려 꼬치에 꿰갖고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그 살아있는 전갈을 그냥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갖고 이렇게 아가씨들이 오독오독 씹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미는 먹어봤는데 전갈은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 매미는 고소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전갈 요리가 있는 것처럼 그 기름 튀기는 그 전갈 튀김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도 그렇게 전갈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겠지만 그래서 이 그 만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전갈을 얘기하는 거다. 또 하나는 전갈이 번식력이 좋아요. 한번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뭐 그냥 최하 만 마리 이상은 그래서 일반 만자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갈 만자가 나중에 가서 일반 만자로 가차됐다. 발음을 따온 거죠. 자, 가차 문자인 일반 만자였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모방자죠. 마지막 글자가 되겠습니다. 모방자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갑골문이거든요. 갑골문을 보게 되면 요게 빠졌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사람이 이렇게 가서 여기 보이죠? 여기 사람이 배에 이렇게 이걸 짊어지고 한 사람은 뒤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요러한 도구를 뭐라 그러냐면요. 가래라고 해요. 가래. 뭐 호미 메고 가래 갈고 뭐 이런 거 있죠. 밭을 이렇게 씨를 뿌리기 전에 가래로 이렇게 밭을 갈아줍니다. 이 딱 뭡니까 이제 아주 땅땅한 그런 밭을 가래질을 좀 이렇게 쭉쭉쭉 가래질을 좀 해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주고 자꾸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야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밭을 처음에 씨 뿌리기 전에 밭 갈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는데 그럼 이게 가래질을 할 때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네모나게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래질을 여기서 이렇게 가면 쭉 앞 가서 그다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빙빙 둥그렇게 갈자 이게 가래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항상 가래질은 이렇게 사각형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가래질을 해야지 어떻게 뭐 동그랗게다 또는 삼각형이라든가 이렇게 가래질을 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보면 밭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떻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역을 나타내기도 해요. 왜 자기 땅에 밖에는 가래질을 못하기도 해도 괜히 남의 땅에 가래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모방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가래질을 하려면 사각형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형, 즉 사각졌다, 각졌다, 사각형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사 짓는 방법.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방법인데 나중에 농사 짓는을 뺍니다. 방법.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로 파생까지 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방자의 원래 의미는 뭐다? 이렇게 농사 질 때 쓰는 이 도구인 가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엔 사각형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고 구역 또는 구획이라고도 하는 그런 글자까지 됐다.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일자 강의가 끝났는데요. 자, 항상 지난 시간 17일자 강의부터는 제가 항상 이 글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글자가 화, 피, 초목이죠. 자, 왕의 덕은, 왕의 덕화는, 뭐뭇이 입는다. 뭐까지 입는다? 초목까지 왕의 덕을 입고 딱 자릅니다. 그 다음에 뢰급이다. 힘입음은 왕의 덕을 힘입음은 미친다. 어디까지 미치냐? 만방에까지 미친다. 모든 지역에까지 왕의 덕이 이렇게 미친다. 그런 얘기겠죠.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자르면은 화피는 초목이요 이렇게 자르겠죠. 화피는 초목이요 뢰급은 만방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피는 초목이요 뢰급은 만방이라. 한 번 더입니다. 화피는 초목이요 뢰급은 만방이라. 자, 이렇게 읽었으면은 여기에 약간 이제 운율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붙여보는 거죠. 화피는 초목이요 뢰급은 만방이라. 화피는 초목이요 뢰급은 만방이라. 네, 화피, 초목, 뢰급, 만방이었습니다. 18일차 강의 끝났고요. 다음에 19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